아, 내가 지금 2, 300인데 뭐 저축 어떻게 많이 하냐. 3, 40%만 해도 난 진짜 대단하다. 근데 앞으로 월급이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면 그때는 저축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우리 직장인들이다 라는 거죠. 월 소득이 2, 300서부터 월 소득 3,500만 원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현상은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월 소득 3,500만 원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축을 한 푼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월급 300만 원 직장인 과연 언제까지 저축은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은 중요한 여러 가지의 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티풀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돈줄남 코너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오늘로써 돈줄남이 정확하게 반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영상이 이제 한 40여 개 조금 안 되게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이 인기 업로드에 보니까 35만, 그리고 34만, 32만, 31만. 요즘 같은 이런 유튜브 보릿고개 이렇게 높은 조회수가 연속적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또 28만, 23만, 21만, 19만. 그러니까 우리 부티풀 채널의 인기 업로드 탑 10 중에서 8개가 돈줄남 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6개월간 우리 돈줄남이 달려온 짠테크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기 저축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자꾸 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바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전거 바퀴를 계속 열심히 돌리지 않으면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조금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돈줄남 영상을 보시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좀 다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돈줄남 반년, 여러분들은 과연 짠테크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건설회사에 근무하시는 28세의 직장인입니다. 멘토님, 제가 지금은 월급이 300 남짓밖에 안 돼서 정말 먹고 죽을 돈도 없거든요. 나중에 과장 달면, 대리 정도만 달면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돈을 모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 요런 사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한번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저축을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은 월급이 적으니까 저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월급이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면 그때는 저축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우리 직장인들이다 라는 거죠. 자, 제가 과거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 월급을 155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124만 원을 저축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많은 분들이 놀래기도 하고 그럼 우리 보고 지금 우리도 80% 저축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은 바로 4가지가 없어서 가능했다. 4가지가 뭐가 없었을까요? 그때 첫 번째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민이 없었습니다. 배민. 여러분들 배민하고 친하시죠? 네, 배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무슨 상관이냐? 소비랑.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저 같은 길치는 어디 멀리 갈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진짜로. 요즘은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내비게이션 키면은 그냥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잖아.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 그냥 지도책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길치거든요. 어디를 가도 그 길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봐서는 잘 찾아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지방이나 이런 데를 놀러 간다? 이거는 뭐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없었냐면 놀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토라는 말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토요일 날 중에 노는 토요일과 안 노는 토요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는 노는 토요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계속해서 출근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소비를 과거보다 하게 된 이유가 이 네 가지예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쇼핑, 자유롭게 무언가를 찾아보고 또 뭐 예를 들면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배민, 뭐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요즘은 좀 배민을 많이 이용 안 하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식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귀찮게 되면은 그냥 음식을 시켜 먹는 이런 습관.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이렇게 편하게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말이 우리에게 항상 허락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키워드에 사실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주요한 내용은 바로 언제까지 저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지금 저축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요. 화제는 5분이라고 합니다. 화제는 5분. 화제가 5분.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외상은 1시간. 그 다음에 뇌졸중은 3시간. 자, 느낌이 오시죠? 자,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자, 과거 우리 돈줄남 초기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돈줄남 영상이 반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짠테크와 저축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자,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 5분 안에 진압을 못하고, 외상 1시간 안에 조치를 못하고, 뇌졸중 3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저축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였죠? 저축의 골든타임은 바로 15년이었습니다. 15년. 기억나시죠? 자, 15년 안에 저축을 원하는 수준만큼 해서 여러분들의 재정 목표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15년일까요? 자, 15년 지나면 저축 정말 한 푼도 못 하는 걸까요?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번다면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그 수십 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저축은 정말 15년 지나면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못합니다. 1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소득이 아무리 높게 올라가더라도 자녀가 중고등학교 가면 저축을 전혀 못한다. 우리 그 자녀들이 이 돈을 좀 진공청소기처럼 좀 빨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그래서, 멘토님, 저는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안 낳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면 자녀를 키우나 자녀를 키우지 않느냐, 이 법칙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월소득이 2,300서부터 월소득 3,500만 원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현상은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여지시는 곳, 여기 양재천인데, 여기 타워팰리스가 보이시죠? 여기 타워팰리스. 예, 타워팰리스에 제가 만났던 그 클라이언트 중에 월소득 3,500만 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3,500만 원, 월소득이 3,500만 원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나 같으면 월소득 3,50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쓰고, 한 2,000만 원 저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제가 이 부부를 만나본 결과, 이 부부도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축을 한 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3,500만 원이나 버는데, 이분들 솔직히 집도 없거든요. 이 타워팰리스에 이거 지금 월세를 사시는 건데, 아직 집도 없어요. 근데, 저축을 한 푼도 못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타는 차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부부가 이제 각각 타는 차인데, 일단 차가 범상치 않죠. 여러분, 소득이 높으면 뭐가 높아진다? 소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는 속도가 빠를까요? 소비가 높아지는 속도가 빠를까요? 여러분 아마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득이 높아지는 속도보다는 소비가 높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이만큼 소득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차를 타십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집안에 안 보이길래 물어봤습니다. 자녀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소득이 이 정도 되면 자녀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네, 여기 캘리포니아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번다는 것이 물론 많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벌면 그만큼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지니까 다 소비 못하고 저축을 더 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소득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저축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돈줄남 반년 그동안에 돈줄남 영상을 보시면서 저축을 열심히 해야지 짠테크 좀 해야지 라고 하셨는데 과연 저축 얼마나 늘어나셨습니까? 자, 지금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절대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소득은 뭐냐?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점점 소득이 이렇게 그림처럼 늘어나는 거. 그리고 70대, 80대에는 줄어듭니다. 자,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골든타임이 아니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처분 소득 외에 한마디로 얘기해 절대 소득 말고 가처분 소득은 어떻다?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 보이는 것처럼 거꾸로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 소득은 뭐다? 내가 마음대로 저축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 돈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바로 골든타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저축의 골든타임인 앞으로 15년 이후에는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딩크족 아시죠? 딩크족. 요즘 많은 분들이 딩크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맞벌이는 하는데 아이는 안 키우겠다. 자, 그럼 아이 안 키우는 만큼 그 돈을 저축하고 미래의 노후 준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나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 중에 2030년도에는 44%가 딩크족일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예측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 안 낳는 부부들 보시면 진짜 자녀 안 낳고 그 자녀한테 들어갈 돈을 저축하든가요? 투자하든가요? 노후를 준비하든가요? 어떠십니까? 대부분은 고양이를 키우거나 강아지를 키우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공백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조금 독특한 행동들을 하시는 딩크족들이 많아요. 제가 만났던 딩크족 중에는 지금 그림에 보이지만 이거 어디야? 굉장히 아름다운데 정말 세계의 아름다운 그 스킨스쿠버의 포인트들만을 3개월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는 딩크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쏟아붓는 시간, 아이한테 쏟아붓는 돈을 해외 바다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녀가 없으면 우리가 자녀 교육비 들어갈 부분을 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자녀가 없는 것도 약간의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을 뭐 캐나다의 오로라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스킨스쿠버의 세계의 뭐 10대 포인트를 뭐 이렇게 방문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조금 소비 성향이 커지는 그런 증상들을 저는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를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쨌든 15년 지나게 되면 저축을 소득이 높더라도 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신랑 34세, 신부 31세, 월소득 700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이제 막 신혼부부인데 월소득 700만 원이면 괜찮다 이거죠. 뭔가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줄남을 보면서 우리가 소득은 높지만 지금 저축을 많이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차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차가 뭡니까? 벤츠 E클래스. 흔히 얘기하는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벤츠 E클래스를 딱 뽑는 순간 저축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저축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바로 저축은 목표를 가져야 되고 소비는 예산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세에서 30대부터 해서 30대, 40대 쭉 올라가면서 소득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300, 360, 430 이런 식으로 쭉 소득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저축률을 소위 말하는 빡세게 가져가게 되면 자, 300만 원에 60%. 와, 진짜 제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돈줄남이 원하는 게 바로 이 60% 저축 아니겠습니까? 이 60% 저축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면 자, 300만 원일 때 180밖에 저축을 못해요. 자, 그런데 360으로 월급이 올라갑니다. 저축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죠. 그렇지만 워낙 빡세게 60%를 올려놨기 때문에 5% 정도 떨어지면 그래도 200만 원 저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30만 원으로 월급이 올라갑니다. 자, 저축률은 어떻다? 떨어진다고 했죠. 네, 떨어지니까 50%밖에 못해도 가까스로 215만 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10만 원으로 월급이 올라갔을 때 저축률 5% 떨어지면 45% 230만 원.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처음부터 힘들지만 60%를 저축했던 사람은 그 저축 소득이 올라가는 거에서 저축률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그 소득의 그 정도의 저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소득인데 말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아까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지금 200~300인데 뭐 저축 어떻게 많이 하냐. 30~40%만 해도 난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자, 360으로 월급이 늘었어요. 갑자기 저축률 늘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여전히 100만 원. 430으로 늘었습니다. 저축률은 과거보다 떨어진다 그랬죠. 자, 저축률 중력의 법칙. 자, 떨어집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20% 90만 원. 소득은 계속 늘고 있는데 저축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초반에 저축률을 미친 듯이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저축률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는 저축은 저축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축하기 딱 좋은 시기네. 근데 그걸 몰랐네. 저축의 골든타임. 그것이 15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축의 골든타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